뼈가 내 몸을 살며시 침대로 쓰러뜨렸다. 이럴 수밖에 없는 소녀를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부끄러운 짓은 도저히 마주보고 할 자신이 없는걸요. 정신 잃은 도련님, 귀여워. 뼈가 내 몸 위로 올라왔다. 빛나는 구슬 하나가 나타난다. 살며시 구슬을 입에 물고서 수아의 얼굴이 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도련님. 매일 밤 이곳에 오서 매일 밤 보았던 풍경. 나는 그게 여우 구슬이야? 수아의 표정이 굳었다. 도련님? 왜? 소녀 눈 안 보셨어요? 보고 있는데 예쁘게 반짝거려. 그런데 왜? 수아의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올렸다. 귀를 파닥거리며 바둥거리는 수아. 혼란스러운 나머지 지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수아를 들어서 흔들다가 살며시 내 허벅지에 앉혔다. 역시 눈으로 최면 같은 걸 거는 거구나. 도련님? 그렇게 정신을 잃은 사이 내게 온갖 부끄러운 짓을 해왔다고 생각한 거고. 우물우물하며 대답하는 수아.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그거 나한테 잘 안 걸리나봐. 몸이 잘 안 움직여지고 머릿속이 멍하긴 했지만 이 며칠간 밤마다 있었던 일도 대강 기억나거든. 아무 말도 못하는 수아. 그저 입을 딱 벌리고서 귀만 파닥거리고 있다.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 보여서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나 물끄러미 살펴봤더니 도련님. 도련님. 네. 수아가 딱딱하게 입을 열었다. 전부 아시는 거예요? 응. 밤마다 매일의 구슬을 물고서 내 입속에서 굴렸지? 확실히 입술만 맞대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긴 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 재워놓고 몰래 그러는 건 얼어붙은 수아에게 뺨을 받았다. 아파. 야, 왜 때려? 죄송해요, 도련님. 지금 바로 처벌을. 하지마. 나는 여전히 평정을 잃고 있다. 주변이 급격히 더워지는 게 느껴진다. 왜 안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왜 걸린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정해. 수아를 꼭 껴안고서 등을 토닥였다. 그 눈으로는 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대를 매혹시키거나 공포에 빠뜨려서 조종하는 거지. 난 이미 수아에게 반해있으니까 효과가 떨어진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내가 수아를 무서워할 리도 없고. 그게 뭐예요? 이미 매료된 사람을 매료할 수는 없는 법이다. 오해롭게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첫날과 둘째 날 밤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는 아직 내가 수아에게 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수아에게 반할수록 밤에 있었던 일에 기억이 선명하게 남기 시작했던 건가? 얼굴이 빨개진 채 어깨를 부들부들 떨고 있는 수아. 연기가 아니다. 날 놀리거나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한 행동이 아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수아. 귀여워. 가와이. 평소에 고풍스럽고 여유로운 모습도 좋았지만 이건 정말 어쩐지 마음 저편에서 올라오는 뭔가가 있다. 좀 더 괴롭히고 싶다. 난 수아를 거치게 침대에 눕혔다. 도련님, 구슬 아직도 물고 있어? 잠깐만요. 안 돼요. 수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오늘은 안 하는 거야? 하지만 내 어깨를 밀어내려는 수아의 손을 왼손으로 깍지 껴 붙잡는다. 매일 밤 몰래 정신을 잃은 내게 해온 거잖아. 그 구슬을 입에 넣고서 도련님, 이러시면 아니 돼요. 소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얼굴이 새빨개진 수아의 모습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예뻤다. 귀여워 수아야. 사랑스러워 수아야. 수아의 목에 입을 맞췄다. 도련님. 봐라. 어쩐지 이불이 차갑다. 아니 주변이 차가워지고 있다. 이건 도련님. 응? 수아가 손을 들어 내 눈을 가렸다. 잊어주세요. 방금 전 소녀의 추태는 없었던 것이옵니다. 아시겠사옵니까? 싫어. 평생 기억할 거야. 그렇사옵니까? 그러시다면 수아가 날 강하게 미쳐 다시 침대로 쓰러뜨렸다. 수아야. 도련님. 정화하려 했지만 양팔이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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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 우와 무섭다. 수아의 상태가 이상하다. 그렇게나 부끄러워하더니 지금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목소리다. 그런 수아가 내 배 위에 올라타고 내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내 귓가에 속삭이는 수아의 목소리. 이젠 감출 이유도 없지요? 내 귀를 애교스럽게 깨물고서 내 뺨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수아. 야야. 도련님 잘못이에요. 그렇게 귀여우시니까 소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니까. 수아야 아파. 내 뺨을 마구마구 잡아당기다가 이번엔 내 옷단추를 풀기 시작하는 수아. 완전히 자폭하는 표정. 그야말로 이제 되돌아갈 수 없이 저지르고 말 것이라는 수아의 표정. 그리고 수아는 너무나도 따스하게 내게 입술을 포겠다. 입안에서 굴러가는 달콤한 구슬, 마치 사탕처럼 설탕처럼 한참을 구른다. 구슬이 되돌아간다. 수아가 입가를 닦고 있다. 수아야. 어떠세요, 도련님? 달콤하신가요? 수아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고개를 까딱였다. 뺨은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다.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다면 진작에. 활짝 웃으며 또 내게 입 맞추는 수아. 도련님 사랑해요. 잠깐만 수아야. 사랑해요, 도련님.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수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달콤한 구슬이 내 입안을 유린한다. 도련님. 다시 입술이 겹쳐지고 내 목 뒤를 꼭 끌어안는 수아. 놓아주지 않는다. 놓아주지 않은 채 오랫동안 내 입속에서 구슬을. 도련님. 간신히 떨어졌다. 숨 막힐 뻔했잖아. 좀 천천히. 숨을 쉴 시간은 없었다. 그렇게 계속 언제까지나 수아는 잠시도 쉬지 않고 날 요구해왔다. 도련님. 도련님. 얼마나 소녀만의 도련님. 얼마나 오랜 시간이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흘렀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제 못 만나니까. 수아의 매료에는 걸리지 않게 되었을 텐데 다시 꿈꾸는 것처럼 지금만은 떨어지지 말아줘요. 수아가 내 몸을 세차게 껴안았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이 소녀 곁에 있어요. 희미한 안개를 낀 것 같은 시야 속에서 마치 수아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련님. 고마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 뺨을 살며시 붙잡는 수아로부터 기나긴 키스가 있은 후 힘없이 내 품속으로 쓰러지는 수아. 따뜻해진 몸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내 몸을 꼭 껴안은 팔은 놓치지 않는. 도련.
내 팔을 베고서 행복하게 잠들어버린 수아. 지나치게 황홀한 체험으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가운데 행복하게 잠든 수아의 얼굴을 보았다. 예쁘단 말이지, 역시. 반 한쪽이 지는 거란 말은 딱 이런 것인 모양이다. 상대의 수명을 빼앗아간다는 여우 구슬. 영물이 된 여우들은 그 구슬을 희생자의 입에 넣었다가 자기 입에 넣는 것으로 수명을 빼앗는다고 한다. 잠든 수아가 해실해실 웃었다. 너무나도 천사처럼 자고 있다. 이런 걸 매료당했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속은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걸로 좋다. 수아가 앞으로 살아갈 나날이 내 수명으로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 다른 놈의 수명은 넣고 싶지 않다.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나만의 집착이다. 잠결에 수아가 내 손을 붙잡았다. 따뜻하다. 온몸이 몹시 피곤했다. 수아의 숨소리와 체온을 느끼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 마치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꿈속으로 빠져들어가며 어쩐지 미미르와 아린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고맙다. 달리 무슨 말을 하리오. 시간을 정해서 만나자고? 그날도 달이 기울 때까지 여우와 놀다가 그런 말을 해봤다. 여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귀를 까딱거리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재차 물었다. 예를 들어 너랑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한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다가 4시가 되면 너무 좋아서 안절부절 못하겠지. 너랑 아무 때나 만나면 언제부터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잖아. 꼬리를 살랑거리면 내가 한 말을 궁금히 생각하던 여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대답했다. 그건 여우가 사람한테 해야 하는 대사잖아. 내가 사준 책을 기억했구나. 이렇게 대단한 여우니까. 놀리듯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돌던 여우. 내가 꼬리를 만지려고 하자 탁 하고 내 손을 때리며 거리를 벌린다. 새침하게 한동안 빙글빙글 돌아가다 내게 등을 향한 채. 그럼 나랑은 너리 지난 시간에 만나기로 해. 날 돌아보며 그런 말을 했다. 오늘이랑 비슷하게 말이지. 여우가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고 날 보며 웃더니 짐짓 감성적인 척을 하며 말했다. 노을은 매일 밤 붉게 물들지. 하지만 그건 배가 부르지도 않고 영역을 채워주지도 않아. 노을은 내게 있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난 해가 지는 노을의 붉음을 사랑하게 될 거야. 아주 책을 외우셨구만. 그래 내가 졌다. 귀여워. 여우가 내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노을이 지는 시간마다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다. 여우와 함께 어린 왕자를 읽은 다음날. 도련님. 부드러운 목소리, 따스한 손길. 안개 낀 듯 멍하던 머릿속이 조금씩 진정된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아침을 시작하는 것처럼. 앞이 보인다. 이젠 정신 차리세요.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다. 아직 사방이 어두운 듯 하지만 눈앞에서 웃고 있는 수아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다. 내 손을 잡고 이끌고 있다. 수아야. 도련님,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는 마당인가? 저택 마당이다. 밤낮을 알 수 없도록 어두운 막이 껴있는 하늘이 보인다. 난 어라? 왜 그러세요? 아니, 안 죽었네? 여고수를 그렇게 많이 굴렸으니 수명을 전부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아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날 보고 있다. 행복한 표정이지만 어쩐지 그늘이 있었다. 수아가 활짝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아 이끈다. 머릿속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수아를 따라간다. 수아의 꼬리가 살랑거린다.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반짝였다. 도련님. 마당의 어두움을 몰아내듯 노을이 깔렸다. 마치 수아와 처음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 어때요?
아름답다. 붉게 물든 마당에서 수아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어떠한 음악에 맞추거나 특별한 리듬을 타는 건 아니지만 마치 나비가 날아가듯 아름다운 동작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빙글빙글 돌던 수아가 내게 다가와 자요. 손을 내민다. 응? 이리 와요, 도련님. 수아의 손을 잡고 일어선다. 춤은 춰본 적이 없는데? 그냥 소녀가 돌려드리는 대로 돌기만 하시면 돼요. 야. 안타깝게도 춤이라고는 병침대에 누워 TV로 본 게 전부다. 난 기억났다. 수아야 나. 내 입술을 손가락 끝으로 꾹 누른 수아. 다 알아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소녀만 봐주세요. 네. 왼발 오른발 수아가 이끄는 동작에 따라 마치 흘러가듯이 자유자재로 빙글빙글 도는 수아의 모습을 눈앞에서 감상하는 것처럼 그 동작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따스하고 마치 마지막 미련을 떨쳐내려는 듯한 덧없음이 있었다. 다시 만났을 때 지었던 너무나 기쁜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필사적으로 내 손을 잡았던 수아. 그때의 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왔는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수아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앞머리에 가려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 아래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난 아직 수아의 추억을 떠올리지 못한다.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 저편에서 흘러 지나간다. 어째서인지 하나로 연결되진 과거의 나를 만나 과거가 되어버린 나날을 보내고 목적을 잊어버린 채 방황하다가 나를 먹어버렸다고 하는 수아. 절망에 닫혀오듯 휘갈려 쓰고 있던 마지막 일기장. 그 장을 적었을 때 수아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내가 보게 되는 일은 없었던 거겠지. 수아가 소매로 살짝 얼굴을 훔쳤다. 살짝 젖어버린 소매를 감추려는 듯 내 등 뒤로 한쪽 팔을 둘렀다. 도련님. 노래 물든 하늘에 금이 간 것처럼 보였다. 깨져 흩어져 버린 추억의 조각처럼 필사적으로 모아도 이젠 소용이 없을 마음처럼 나 자신조차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없었다. 어느 틈엔가 수아는 내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고 내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다. 수아야. 수아의 얼굴이 빨갛게 물든 건지 노을에 비쳐 빨갛게 물든 건지 알 수 없었다. 도련님. 그저 수아의 웃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쭉 이러고 싶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했다. 마치 수아를 처음 만나 첫눈에 반한 것처럼. 이런 날이 계속 될 수 없다는 게 수아의 눈가가 반짝였다. 너무나 원망스럽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소녀는 말이죠, 도련님. 수아가 조금씩 고개를 숙인다. 소녀는 수아를 꼭 끼얹었다. 아마도 지금 수아가 보여주는 이 노을은 아마도 처음 만났던 그날을 그런가? 이제 이별인가? 도련님. 응? 수아의 손가락 위로 여우구슬이 나타났다. 그 구슬은 내 입술에 와닿았고 까치발을 들고서 수아가 그 구슬에 입을 맞췄다. 반짝이는 빛을 내며 사라지는 여우. 등 뒤에는 여전히 노을만이 펼쳐져 있고 활짝 웃으며 눈물을 흘리는 수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미안해요, 도련님. 소녀, 도련님을 속였어요. 수아는 그런 말을 했고 내가 미안해. 나는 그렇게 답했다. 그리고 서서히 금이 가던 하늘이 굉음이 울렸다.
붉은 놀이 유리처럼 깨져 흩어지고 마당 너머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 한숨을 내며 뒤돌아서는 수아와 세은아! 분노를 억누르는 표정에 미미르가 눈이 마주쳤다. 어느 틈엔가 노을은 사라지고 하늘은 새까맣게 물들었다.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수아를 노려보는 미미르. 아린이가 긴장한 듯이 미미르의 뒤에서 날 보고 있다. 늦었네요, 미미르. 누구씨가 아주 정성 들여 결계를 만들어 놓으셔서. 쓸모없는 산신령. 만드는데 며칠이나 걸렸냐? 난 몇 시간 만에 뚫고 들어왔는데. 수아가 눈을 가늘게 떴다. 저택으로부터 흘러나온 대량의 물을 응시한다. 기차 승강장을 통해 여우문을 역추적하셨군요. 똑똑하지? 그런 발상은 생각 못했어? 결계를 깨지도 못하고서 말은 잘하네요. 그냥 깨고 들어오려면 그럴 수도 있었거든. 아주 불꽃이 튄다. 분위기가 안 좋다. 중간에 낀 아린이가 안쓰러워 보인다. 세은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다행이다. 한숨을 내쉬고 찌그러지는 아린. 수아가 많이 무서운 모양이다. 그래서 어떡하죠, 미미르 씨? 이젠 미미르 씨구나. 미미르가 수아를 노려본다. 수아는 약간 슬프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미미르. 미미르 씨, 늦었어. 수명은 이미 전부. 하지만 다시 여우 구슬로 되돌리면 구슬은 깨버렸나봐. 다시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해. 아주 철저하셔, 진짜. 미미르가 허탈하게 웃으며 내 얼굴을 보다가 다시 수아를 노려봤다. 수아야, 네, 이게 네가 원하던 거야? 네. 너 싫어하지 않아. 소녀는 미미를 싫어해요. 그런데 네 그런 점만은 진짜로 싫어. 미미의 그런 점만은 좋아해요. 수아가 슬프게 웃으며 밝게 대답했다. 미미르가 이마를 짚는다. 아린이는 꿰어놓은 보리자루처럼 전 표정으로 내 얼굴만 보고 있다. 그럼 미미르, 소녀의 부탁 들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헛된 희생이 되어버려요. 진짜!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구르는 미미르. 그 동작과 함께 알 수 없는 문양이 대문에 새겨지고 잠시 후 대문 위로 투명한 막지로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반짝이다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문 너머로 대나무 숲이 보인다. 미미르야. 미미르 씨, 지금 몰아진 거예요? 뭐긴 뭐야. 저 여우 새끼 부탁을 들어준 거지. 저 대나무 숲과 저택 사이를 막고 있던 내 관할 경계점을 없앴어. 이제 저기로. 대나무 숲으로부터 활짝 열린 대문으로 거대하고 뾰족한 다리가 보였다. 난 저것을 알고 있다. 잊어버릴 리가 있나. 그날 밤 내 왼손을 찌르고 홀로 날 죽이기 위해 대나무 숲에서 기다리고 잠시 여우문에서 대나무 숲이 닿았을 때 내게 달려들었던 건 법기. 본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모양의 괴물. 수아가 미미르에게 했던 부탁이란 건 저 거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나? 여전히 슬프게 웃고 있는 수아의 얼굴을 한번 포기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인 미미르와 아직도 허둥거리고 있는 아린의 모습을 본다. 그리고 달리 시선을 뜰 곳이 없어 그냥 하늘을 올려다봤다. 보통은 죽기 전에 주마등을 본다는데 기억을 잃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미련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기억나지 않은 과거. 수아에게 잡혀먹었을 때 끝났어야 할 인생이다. 딱히 쌓아 올린 것도 없고 죽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 나 자신이 지금 왜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수명, 수아에게 줄 수 있다면 한 점 후회도 없다. 난 버키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버키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거대한 거미 다리가 내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수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수아야. 도련님, 수아가 내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봤다. 내 눈을 보고 말이 없는 수아. 그리고 설마... 잠깐만요! 그건... 내 눈을 보고 있던 수아의 눈이 번쩍하고 빛났다. 뭐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다. 정신은 멀쩡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거대한 맹수라도 눈앞에 둔 것 같다. 죽음을 각오했던 나 자신조차도 마음속 저편으로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뭔가에 전신이 굳어버렸다. 뭐야? 이거 무슨... 도련님은 소녀를 사랑하시니까 매료는 안 걸리시는 것 같지만 조금 무섭긴 하신가 봐요? 그런 도련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수아가 날 지나쳐 걸어간다. 뭐야? 지금 이게 대체 무슨... 뭐긴 뭐야. 도령이 여우한테 완전히 속은 거지. 어느 틈엔가 미미르가 내 몸을 부축하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몸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아린이가 사색이 된 표정으로 버키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다. 수아가 그 앞으로 걸어간다. 뭐야? 어째서? 수아가 아무런 저항 없이 버키를 향해 양손을 내밀었다. 아린이가 뭔가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잠시 후 이를 악문 아린이가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버키의 다리가 수아의 몸을 가무치로 감싸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 대체? 몸이 움직이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버키가 수아를 들어올린다. 힘없이 축 늘어진 수아의 몸을 이끌고 대나무 숲으로 나간다. 세훈아, 미안해. 아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게 울면서 아린이도 거미를 따라간다. 아직도 모르겠냐? 저승에서 노리는 잔류 수명을 전부 회수하지 않으면 결국 도령의 목숨이 위협받을 거야. 그건 결국 여우가 옛날에 도령을 잡아먹고 빼앗았던 수명이지. 그러니까 여우는 그 잔류 수명만을 몸속에 남기고서 나머지 자기 수명을 도령에게 전부 넘겼어. 빼앗은 게 아니라 죽어 있었다고? 도령이 수명을 돌려줄 것을 대비해서 여우 구슬도 깨버린 것 같고, 저렇게까지 해버리면 어찌할 방도가 없잖아. 여우가 계획한 대로 여우를 저쪽에 넘겨줄 수밖에는. 그렇게 여우를 희생해서 도령을 구했어 볼게? 축 늘어져 어깨에 매달린 수아가 고개를 들어 이쪽을 봤다. 아직도 슬프게 웃으며 미미르, 미안했어요. 너 평생 용서 안 해. 저 먼 곳에서 마치 허공에서 내 눈을 가리듯 손을 뻗으며 날 바라보는 수아. 수아가 내 눈을 가리며 언제나 했단 말은 잊어주세요. 뭔가를 말하는 듯 하다가 끝내 그만두고 돌아서는 수아. 거미가 움직인다. 점점 멀어진다. 더 이상 닿을 수 없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와중에 머릿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어두운 저편으로 수아가 멀어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그렇게 또 돈만 잔뜩 받고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도련님! 수아가 평소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활짝 웃으며 가까이 다가온 수아가 내게 손을 뻗었다.
나쁜 꿈을 꿨어. 무슨 꿈이요? 수아가 내 손을 잡을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 내가 나 대신 죽는 꿈.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어머? 도련님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수아가 내 손을 잡아 들어올렸다.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운 손이다. 그치만 쓸모없는 여운은 필요 없잖아. 당신이 앞이 보였다. 땀 범벅이 된 몸을 일으킨다. 여긴 어딘? 여긴 그러니까 대나무 숲이다. 끌려가 버린 수아를 쫓아 무작정 들어왔다가 쓰러졌다. 맞아, 수아를 찾아내야 해. 수아를 찾아야 해. 나는 또 대나무에 걸려 바닥에 뒹굴었다. 흘려나간 대나무 끝이 왼손을 찔렸다. 손을 들어보았다. 피가 주르륵 하고 흘러내린다. 꽤나 깊숙이 찔린 것 같은데 별 감흥이 들지 않았다. 다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쪽인가? 어느 틈인가 방향을 알 수 없게 되었지만 본능적으로 몸이 어딘가를 향한다. 전신이 땀 범벅이다. 얼굴이 흙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다리가 너무나도 무겁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커다란 바위 하나가 보였다. 여기서부터 노을이 지는 시간에 태양이 보이는 방향으로 서쪽으로 걸어간다. 똑바로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면 수아가 있었다. 자그마한 여우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맞아,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제 기억났으니까. 기억났으니까. 기억이. 와하하하. 미친듯이 웃으면서 대나무 숲을 나아간다. 쓸모없는 새끼.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새끼. 하루하루 살아있는 비용만으로도 주변의 민폐가. 어쩐지 평생 그런 말을 듣고 살았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참을 나아가서 얼마나 나아갔을까. 어쩌면 대나무 숲이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거리를 나아가 그곳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대나무가 아니다. 대나무 숲에는 다른 나무가 자라기 힘들다던데 그 거목은 혼자 당당하게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이다. 분명 이곳에서 미친 사람처럼 허우적대며 커다란 나무에 접근했다. 굉장히 튼튼해 보인다. 매달려 놀아도 될 것 같다. 옛날에 수아가 그렇게 놀았던 걸까? 그리고 커다란 나무 아래는 아무것도 없었다. 당연했다. 잡초만 무성하다. 오랫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것 같다. 난 여기에 왜 오고 싶었지?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변에 대나무가 많고 커다란 가지에 굵은 밧줄 하나가 매달려 있다. 꽤나 좋은 형태로 매듭을 메어놨다. 목 매달기 딱 좋아 보인다. 조심스럽게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몇 번 미끄러지면서 몸 여기저기가 전부 긁히고 나무 조각이 벗겼지만 계속 기어 올라갔다. 원 모양의 밧줄이 눈앞이다. 밧줄을 끌어올려 목에 걸었다. 마치 수아의 분신들이 목에 매고 있던 개목걸이 같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늘을 바라다 볼 필요도 없었다. 아마도 언젠가 여기서 해야 했던 일이다. 끝나지 못한 일을 지금 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렸다. 목에 걸리는 느낌이 없다. 마냥 허공. 그리고 명치의 격통이 느껴진다. 뭔가에 강하게 배를 걷어차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목에 걸렸던 밧줄은 어디 가고 없다. 배를 얻어맞은 아픔과 낙하의 충격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눈앞에 미미르가 또 걷어차였다. 미미르의 자그마한 발이 나를 몇 번이고 걷어찼다. 잡초가 가득한 흙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른다. 입안에서 피냄새가 느껴졌다. 정신없이 얻어맞으면서 미미르의 얼굴을 봤다. 쓰레기를 보는 표정. 아, 그래, 난 쓰레기입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다시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대로 잠들면 죽을 수 있는 건가? 나는 야, 죽었냐? 민미르가 내 얼굴에 발을 얹었다. 어쩌려고? 여우의 수명을 빨아먹고 그대로 땅에 묻히게? 민미르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그럼 이대로 죽어. 네가 받은 수명이 그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대로 짓눌려 뭉개져라. 이대로 내 머리가. 눈을 뻗어 민미를 뱅뱅 잡. 왜? 죽는 건 무서워? 소아가 남겨준 걸 쓰레기처럼 소모하는 주제에 머리가 터지는 건 무섭냐고. 아니야. 그럼 뭔데? 소중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뭐 어디가 찢어졌는지 소리를 지르자 피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복박쳐 오르는 뭔가를 감출 수가 없었다. 그저 계속 소리를 지른다.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다들 멋대로 희생해서 날 구하니 어쩌니. 무엇 하나 이해되는 게 없다고. 몸을 일으켰다. 눈앞에 미미르가 있었다. 미미르의 어깨를 붙잡았다. 현실령, 저승사자, 동감여우, 그게 다 뭐야?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쓰레기를 위해서 그런 대단한 녀석들이 희생하지 말라고. 잊어버린 과거? 내가 대체 뭘 했다는 거야? 별의 별걸 다 할 줄 아는 너희들에게 나 같은 게 대체 무슨 엄청난 일을 해줬다고 이렇게까지들 하는 거냐고. 그냥 처음부터 죽게 내버려두라고. 희생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 도령, 뭐 그냥 밟아 죽여.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냥 멍이 뒤로 쓰러졌다. 하늘, 별, 수아야. 수아야. 어느 틈엔가 나 울고 있었다. 한번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울음이 멈추질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꼴사납게 울고 있었다. 뭔가 풀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우는 것도 지쳐서 꺽꺽대기 시작했을 쯤 미미르가 살며시 내 배 위에 걸터 앉았다. 도령이 여우한테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해? 미미르가 다락빛을 바라본 채 넋두리하듯 말하고 있다. 기억을 못 찾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여우한테 제대로 속은 거? 어디까지나 내 기준에서 하는 말인데 도령이 제일 잘못한 건 여우가 도령의 수명을 빼앗아 갈 거라고 굳게 믿고, 그래도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야. 여우가 도령에게 나쁜 짓을 할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정말 희생하고 있었던 건 어느 쪽? 나도 여우가 저렇게까지 할 거라곤 생각 못했어. 그냥 너한테 자기 수명 반 정도 주고 저승사자 쪽은 다른 대책을 세울 줄 알았거든. 하지만 이렇게 될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내 잘못이 더 큰가? 미미르가 내 멱살을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미미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다. 미미르에게 뺨을 맞았다. 아픈 아파. 걸 보니 살아있네. 미미르가 슬프게 웃는다. 산신령. 미미르야, 응, 가르쳐줘. 뭘? 너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이런 나를 위해서. 왜 희생한 거야? 기억도 못하는 과거를 위해서. 왜 자기 수명을 나한테 전부 준 거냐? 더 이상 내겐 살아갈 가치가. 알려줄 순 있어. 단 도령이 진짜 바라는 소원을 말한다면 말이야.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 서를 구해줘. 네가 구해. 미미르가 내 입에서 뭔가를 집어넣었다. 달콤한 뭔가가 씹힌다. 미미르의 손에 빨간색 알갱이가 보인다. 석류알? 그거 사실은 석류가 아니야. 독이지.
주마등을 볼 정도로 강한 독. 아, 죽을 만큼 아프겠지만 한껏 발버둥 쳐봐. 주마등으로 기억을 되찾고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 입속에서 격통이 달렸다. 전신에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졌다. 아, 수아가 왜 안 된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 인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엎어져서 부들부들 떨었다. 눈이 뒤집혀지는 게 느껴졌다. 아프냐? 엄청. 꼬우면 뱉던가. 왜? 자신 없냐? 먹은 산신령이 입속을 불에 달군 쇠막대로 쑤시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오로지 오기만 하는 고민이 들었고, 넌 자신 있냐? 난 성녀를 꿀꺽 삼켰다. 그리고 주마등이 보였다. 왜 그렇게 다치셨습니까? 내 여우를 밟고 넘어졌어요. 그런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히 있었다. 대나무 숲 한가운데 드러누워 정신을 차린다. 이름 알 수 없는 새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늘은 어느 틈엔가 붉게 물들어 이제 곧 어두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하늘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삐그덕거리는 전신을 추스려 다시 일어선다. 나무에 걸어놓은 굵은 밧줄이 너무 멀어 보였다. 목을 매려고 밧줄을 걸었는데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고 바둥거리다가 지나가던 여우를 밟고 넘어져 꽤 오래 기절했던 것 같다. 플럭플럭. 한동안 기침을 하니 목에서 피맛이 느껴졌다. 이 목을 저 밧줄에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다시 의욕을 상실하고 흙바닥에 드러누웠다. 눕는 것도 귀찮다. 이대로 가만히 누워있으면 자다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러던 차에 누워있는 내 가슴께로 여우 한 마리가 튀어올라 발로 내 가슴을 꾹꾹 누르고 있다. 잘 보니까 아까 내가 밟고 넘어졌던 여우인 것 같은데 뭐라는 걸까? 근데 요즘에도 산에 여우 돌아다니고 그러나? 으르랑. 만지려고 했더니 이빨을 드러냈다. 팔짝팔짝 뛰면서 내 가슴께에 마구마구 짓밟고 있다. 작은 여우라서 아프지는 않다만 아까 밟힌 거 복수하고 싶은 거면 사람으로 둔갑이라도 하던가. 응. 어? 어느새 하얀 소복 차림의 소녀가 내 배 위에 올라타 있었다. 죽으려고 했어? 응. 죽을 사람에게 둔갑 여우의 존재가 드러난들 밖에는 알려질 일이 없다. 여우랑 싸워 이길 힘도 없는데 무슨. 그냥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 여우를 붙잡고 신세 한탄을 했다. 여우는 내 허벅지 위에 걷어앉아 내 말을 흥미롭게 경청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그치? 어차피 누워있다 죽을 거면 선택할 수 있대 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패독기 치고 싶지 않고. 너 제법 남았어. 수명. 나 완치되는 거야? 엄청 가늘고 길어. 이런 건 보기 드물어. 평생 숨만 쉬며 살아만 있다. 좋아, 지금 죽어야겠네. 도와주지 않을래? 응? 여우를 밟고 올라서서 목을 매려고 해봤지만 닿지 않았다. 무거워. 바꿔. 응? 여우가 내 머리를 밟고 훌쩍 뛰어서 목을 맸다. 내려와. 크르르르릉. 나무 뒤에 숨어서 으르렁대는 여우. 왜 그랬대? 여우야, 여우예요. 꼬리에 만지게 해줄래? 싫어. 성추행이야. 그치? 그냥 다시 바닥에 누워 숨만 헐떡거렸다. 진짜 뭘 할 수가 없네.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질투할 수도 없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머지않아 이만큼조차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앞도 볼 수 없게 되고 귀도 들리지 않게 될 거라고 한다. 치료비가 없는 건 둘째치고
그런 상황만큼은 겪고 싶지 않다. 여우가 다시 내 몸 위로 피어 올라왔다. 이렇게 보니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다. 꼬맹이 무습이라는 게 아쉬운데. 너는 마음씨가 꼬맹이, 닥쳐. 건강 상태는 노인. 이 여우 새끼가 내 몸 위에 올라탄 여우가 내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니 내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손가락으로 썰어 올린다. 응. 빨아먹었다. 내 피를 맛보고서 귀를 쫑긋하고 세우는 여우. 눈을 감고서 한참 동안 음미한다. 맛있니? 엄청. 내 피를 계속 빨아먹는 여우. 은근슬쩍 여우 꼬리를 만진다. 내 피를 빨아먹느라 저항하지 않는다. 꼬리 부드럽구나.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쓸모있는 순간이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인생 필요 없는데. 고혹적인 표정으로 피를 빨아먹던 여우 꼬맹이가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봤다. 필요 없어? 응, 수명, 필요 없어? 그렇지. 여우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그럼, 줄래? 수명이란 건 줄 수 있는 거였어?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활기차 보이는 여우다. 그럼 가져가던가. 이렇게 귀여운 여우한테 수명을 전부 주고 자살.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자살 방법이 있다니. 응. 신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그마한 구슬 같은 걸 꺼내는 여우. 그걸로 뭘 어떻게 해라고 꺼내려는 순간. 읍. 여우가 내게 억지로 입을 맞췄다. 달콤한 사탕 같은 구슬이 내 입속으로 들어왔다가 여우 입속으로 들어갔다가 한다. 이 쬐까만한 게 뭔 놈의 테크닉이? 한참 후 여우의 얼굴이 떨어졌다. 발그레한 표정으로 입가를 닫고 있는 여우. 헉헉. 어색함이 감돈다. 미래가 기대된다고나 하나 깔끔한 꼬맹이한테 나의 첫 키스를 빼앗기다니. 그래 좋다 치자. 어차피 죽을 거. 수명은 가져. 여우가 시무룩하고 있다. 왜 그러니? 여우 구슬, 작동 안 해. 그게 여우 구슬입니까? 사람빵 선물이 아니고? 나 약해서 제대로 못 만들었나봐. 쓸모없어. 울려고 하는 여우. 야야 울지마. 그치만 나 쓸모없어. 쓸모 있어. 어디에? 넌 귀엽고 응. 귀여우니까 만족해준 것 같은 표정이다. 하지만 결국 수명은 못 주는 건가? 다른 방법 있어. 뭔데? 여우가 내 가슴에 손을 얹었다. 간줘. 먹을 거야. 싫어. 여우가 울었다. 결국 내가 도망치지 않도록 여우가 감시하는 조건으로 일주일 정도 놀다가 간을 주기로 했다. 아주 협상의 달인이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여우를 보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 집에 데려다 주겠단다. 내게 팔짱을 끼고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여우. 간이 그렇게 좋나? 먹어본 적 없어. 수명도 먹어본 적 없. 이번이 처음인데 구슬 제대로 못 만들어서. 아 그래? 난 쓸모가 인생 그런 거지. 으아. 어떻게든 만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나무 숲을 지난 끝 아무것도 없는 나무 그루터기에 여우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오! 화공에 커다란 대문이 하나가 나타났다. 이게 여우 매직인가? 들어가. 응, 들어간다. 어두운 마당에 후름불이 켜지고 거대한 저택의 모습이 보인다. 이게 여우집? 혼자 살아? 라고 물어보려고 여우 쪽을 돌아봤더니 여우는 안 들어오고 있었다. 뭐해? 난 못 들어가.
뭐? 고엿한 여우가 되지 못하면 못 들어가. 난 쓸모가 없어서. 쓸모없는 여우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쟤는 들어오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럼 왜 나는 괜찮은 건데? 홀릴 인간을 들여놔야 하니까 인간은 안 막아. 보통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며 정작 내가 못 들어가면. 여우집에서 사소한 걸 신경 쓰지 마. 잘 자. 푹 쉬고 내일 보자. 야야. 바람처럼 사라지는 여우. 자기 집에 아무도 없다더니 진짜 아무도 없다. 근데 방금 전까지 그렇게 들러붙다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다니 허망하구만. 뭐 슬슬 몸이 한계치에 달한 참이다. 휴태를 보이기 전에 헤어져서 다행이지도. 일시적으로 내 집이 되어버린 거대한 저택을 본다. 이런 날도 오는 법이구나. 출세했네. 안 그러냐? 먼 곳에 둥둥 떠있는 저승사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평생 동안 그래왔듯 오늘도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이랬지. 으아! 저녁이 되어서야 어제 그 장소로 갔더니 여우가 화를 냈다. 미안, 난 원래 낮에 자고 밤에 깨. 인간 야행성 동물 아니잖아. 개체에 차라는 게 있지. 그래서 응. 여우가 귀를 까딱거렸다. 그래서 뭐하고 놀래? 이후 여우에게 이끌려 산을 돌아다니거나 헉헉헉 잠깐 쉬어다 주고 물에 빠지거나 끄아 흐르는 물이다. 억지로 남해 올라가는 것 등을 요구받았다. 전에도 못 올라가서 그러고 있었거든. 당연히 무엇 하나 가능하지. 벌써 끝이야? 오빠 그렇게밖에 못해? 힘 좀 써봐. 응?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냐? 여우는 인간을 홀려야 하니까. 이것저것 공부했어. 잘못 공부했다고 생각해. 여우가 또 내 몸 위로 올라와 상처를 핥기 시작했다. 그런가 봐. 그러려면 인간을 홀려야 해. 그렇지만 그런 기술은 제대로 성장해야 쓸 수 있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데? 영물로서의 격을 놀린다거나 예를 들면 인간 사회를 공부하거나 어떻게? 산에 가끔 버려지는 이상한 책을 읽었어. 안 돼. 내가 다른 책을 구해다 줄게. 산에 버려지는 책은 절대로 안 돼. 여우 하나의 인생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뻔했다. 다른 여우들은 어떻게 하는데? 부모나 집안으로부터 여우 구슬을 받아. 근데 난 가족이 없어서 혼자서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다들 어떻게 된 거야? 없어졌어. 내가 쓸모없어서 함께 가지 못했어. 자세한 언급은 꺼리는 여우. 야생에서는 가장 강한 새끼만 키우고 약한 새끼는 도태당해 버리기도 한다. 혹시 수아도 그렇게 된 걸까? 아무도 없던 여우의 저택을 떠올린다. 마치 이사라도 가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설마 정말로 버려진 거라면... 잠깐만. 혹시 나랑 같이 가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제 나는 들어갈 수 있었잖아. 나랑 손잡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생각 안 해봤어. 손잡고 들어가자 마당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고 오늘은 그렇게 여우랑 손잡고 여우집 주변을 구경했다. 방안까지는 못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꽤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어때? 좋은 풍경이지? 그래. 여우가 활짝 웃는 표정 말이다. 이일째.
다음날은 여우소녀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가 봤다. 둘 다 이상한 차림에다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서 민폐만 끼치다 왔지만 너 이상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도 그렇잖아. 수아, 울지마. 내가 더 쓸모 있어. 난 평생 누워만 있었다고. 무슨 부잣집 도련님이야? 그랬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지. 그때부터 여우소녀는 날 도련님이라고 불렀다. 여우소녀가 자꾸 쏘앗쏘앗 거리길래 나도 얘를 수아라고 부르기로 했다. 산에 버려지는 나쁜 책만 읽어온 수아의 정서를 어떻게 정화할까 생각하다가 생텍 쥐페리의 어리망자를 사줬다. 일단 여우가 나오는 편이 좋겠지? 보험 벤치에 앉아 쉬면서 열심히 어린 왕자를 읽는 수아의 모습을 봤다. 이상할 정도로 보람찬 마음이 가득하다. 어때? 도련님아, 어? 날 길 들여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해. 나도 잘 모르는 인간의 삶을 여우에게 가르치고 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하자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쓸데없는 짓이지만 굉장히 즐겁다. 이런 건 모르고 살았군. 너무나 즐거워하는 수아의 모습과 처음으로 인생 기쁨이란 걸 느껴보는 나 자신. 잠시 죽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죽음이란 건 결국 항상 가까이 있는 법이다. 수아를 데리고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 그 수조 안에서 날 보고 있던 저승사자는 이제서야 죽는 게 두려워졌습니까? 평생 동안 보아온 내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여우가 신이 나서 물고기들에게 손을 뻗고 있는 사이 저승사자가 계속 내게 찝쩍거렸다. 갑자기 왜 이러는데 뭐가요? 평생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봤잖아. 이제 곧 죽을 대상자에게는 말 걸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곧 죽어? 죽기로 하셨잖아요. 그 여우에게 간을 주고서 당신이 죽은 후 쓰지 않고 남은 수명을 회수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 수명 여우한테 줄 건데? 여우 구슬을 쓰지 않으면 수명을 제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꽤나 많은 수명이 남아버리겠죠. 여우 구슬을 쓰지 못하는데 수명이 남은 인간의 간을 먹게 되는 여우. 꽤나 보기 드문 케이스라 저승 상층부에서는 많은 잔류 수명을 회수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긴 미숙한 여우에게 일부러 먹혀주는 인간은 보기 드물겠지. 다만 얼굴만 봐오던 사이, 그렇다고 해도 지나치게 오래된 사이다. 저승사자의 얼굴에 녹아든 불쾌감을 읽어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보나마나 더러운 일에 사용되겠지만요. 역시나 그런 걸 알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야? 임무니까요. 너도 싫어하는 것 같은데. 물어본 적도 없는 걸 주절주절 말해주다니 정보를 준다기보단 푸념하는 것 같은 말투다. 저 모표정으로 제대로 된 푸념은 불가능하겠지만 저승사자가 모표정하게 다른 곳을 보다가 다시 내게 말했다. 그야, 전 당신의 일생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마지막이라니. 고백하니? 미쳤어요? 그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저도 너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모표정한 얼굴만 봤는데 막상 대화해보니 표정이 다양한 놈이다. 도련님아, 거기서 뭐해? 아 미안 지금 갈게. 수아가 쏘가리 수조를 탕탕 두드리고 있었다. 못하게 말려야겠다. 저승사자는 배경처럼 두고 수아의 곁으로 갔다. 내 손을 꼭 붙잡는가 싶더니 수아가 갑자기 안겨든다. 왜? 안고 있는 것뿐이야. 안 돼? 좋을 대로 해. 그리고 수아가 내 등 뒤 저승사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거야. 수아한테도 보였구만. 나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었어. 어느 날 노을이 지는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수아는 없고 작은 나무 상자 한 면 놓여 있었다. 납작한 나무 상자를 들어봤지만 열리지 않는다. 이건 대체? 오! 나무 상자를 보고 있었더니 등 뒤에서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상자를 빼앗아 간다. 상자를 뺏어간다. 왜 그래? 왜 그래? 도련님아, 가까이 오지 마! 나무 상자를 등 뒤로 감추는 수아. 나 뭔가 잘못했다. 저기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도련님을 좋아할 거라 착각하지 마. 지나치게 앞뒤가 안 맞는 대사인데. 저질, 최악이야. 몰래 훔쳐보다니. 표정과 말투가 전혀 다르다. 매우 과장되게 얘기하고 있다. 수아야, 가볍게 말 걸지 마. 그 나무 상자 안에 무슨 책 들었어? 또 나쁜 책을 읽는 게 분명하군. 이리 내놔. 나무 상자를 숨기고 천천히 물러나는 수아. 보여주면 피 먹여줄게. 제자리에서 진동하며 발등하는 수아. 그리고 잠시 후 수아는 자기 손가락을 살짝 깨물어 피를 내고서 상자 위에 손을 얹었다. 팔컹. 두 권의 책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중 한 권의 제목은 연애의 밀당, 튕김으로 사로잡아라. 야, 너한테 지나치게 일러. 한 10년 있다가 해. 그 말을 듣고 수아가 나무 뒤에서 내 얼굴을 살피다가 갑자기 다가왔다. 도련님아, 어? 나 어려? 그렇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수아. 엄청 오래 묵은 여우인데? 나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지. 훌륭한 여우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 그냥 수아의 귀만 잡아당겼다. 훌륭한 여우. 수아가 품에서 여우 구슬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물구름이 살펴본다. 그거 아직도 작동 안 돼? 새로 만든 거야. 그럼 작동되는 거야. 안 돼. 잘못 만든 게 아니었어. 예전에 누가 가르쳐줬어. 만들고 1년은 있어야 작동된다나 봐. 몰랐던 게 아니라 까먹었던 거야. 이상하게 희미한 기억이라서. 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걸까? 그럼 전에 만든 것도 잘못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응. 괜히 하나 더 만들었네. 응. 그래도 2개 가지고 있으면 버렸어. 시무룩하게 축 늘어지는 수아. 만들기 전에 나도 모르게 던져버렸어. 울려고 하는 수아. 울지마. 수아를 토닥토닥 달랜다. 같이 찾아보자, 응? 못 찾아. 화났을 거야. 여우 구슬이 화를 내? 어린 데다가 금방 새 거 만들었으니까. 수아 말을 들어보니 여우 구슬이 화를 내면 그 화가 풀리기 전까지는 못 찾는다는 것 같다. 연애랑 가끔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 얘 설마 급성의 사정을? 어라 잠깐만. 그러고 보니 책이 한 권 더 있었는데. 수아가 울고 있어서 물어볼 염두가 가지 않았다. 일부러 책으로부터 화제를 돌린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일기장이나 뭐 그런 건 아닐까? 달래줘. 그래. 신경 쓰지 말자. 그날은 하루 종일 수아를 껴안고 있었다. 날은 숨가쁘게 흘러간다. 저승사자야. 뭐죠? 수아가 늦게 오는 날에는 저승사자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너랑 대화할 수 있게 되면 늘 묻고 싶은 게 있었어. 뭔데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어때? 행복은 잠시겠죠. 그런 소리밖에 안 하냐? 네. 난 저승사자의 뺨을 쭉 잡아당겼다. 이젠 만질 수도 있다. 아니면 일부러 만지게 해주는 건가? 내가 죽을 때가 그만큼 다가온 걸까? 저승사자 언니 이름 뭐야? 가르쳐 드려서는 안 됩니다. 뭘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 죽었는데요.
이제 곧 수아를 만나러 갈 시간이다. 저승사자는 휙 하고 날아서 저 멀리 사라지려 한다. 이보세요, 도령. 그 전에 이쪽을 돌아보는 저승사자. 당신에게는 삶에 대한 집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알아. 아마도 성장 과정 특성상 만들어내지 못한 거다. 저승사자를 평생 보고 자랐을 정도니까. 사람을 홀려야 하는 여우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대가 아닌지요. 설마 수아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다만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 며칠째. 저기 이젠 수아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해져 버린 밤. 가지 마. 평소처럼 여우 저택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수아가 날 붙잡았다. 저기 수아야. 응, 수아야. 나 이 이상 놀면 쓰러지는데. 알잖아, 자야 되거든. 우리 도리. 고개 젓는 수아. 같이 자. 못 들어오잖아. 손 꼭 잡고 있으면 근처 돌아다니는 건 괜찮잖아. 그래도 싫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내 손을 잡아당기는 수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알았어. 수아의 손을 꼭 잡은 채 저택 마당으로 입장. 역시 저택 안으로는 수아가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택 근처의 활렵 스리밍 근처에서 누워 자기 좋은 풀숲 지대를 발견했다. 적당히 천 쪼가리를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웠다. 벌레 물리면 어떡하지? 괜찮아, 도련님아. 전부 죽일게. 그래, 의지가 되네. 대나무 숲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때를 떠올린다. 내 몸을 꼭 껴안고 있는 수아를 본다. 이 조그만 게 내 간을 파먹을 거란 말이지. 이왕이면 안 아프게. 인간은 제대로 된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뭔가가 결여된다고 해. 혹시 나도 그런가? 고개를 돌려보니 수아가 나무에다가 뭔가를 새겨놓고 있었다. 손톱으로 하잖아. 굉장히. 내 간 정도는 쉽게 뽑아가겠네. 수아. 그리고 날 물끄러미 쳐다본다. 도련님아. 응? 도련님아. 알겠다. 하트 옆에다 마지못해 내 이름을 새겨놨다. 참 미래가 기대되는 꼬맹이다. 그저 행복하다. 그야말로. 이젠 수아에게 간을 빼앗겨도 전혀 불만이 없겠는걸? 이제 내일이야? 수아야. 활짝 웃고 있던 수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왜 그래? 도련님, 죽여야 했지. 응. 수아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들어 내 눈을 보더니 싫어. 우앗! 펑소리와 함께 수아의 모습이 사라진다. 나랑 잡은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저택 밖으로 쫓겨난 모양이다. 급히 문을 열고 나가봤지만 수아의 모습은 이미 없었다. 그래, 이제 내일이구나. 난 괜찮은데. 수아와 꼭 잡고 있던 손을 말없이 바라보다 다시 뒤돌아섰다. 정말로 마지막.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승사자의 표정이 어쩐지 슬퍼 보였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은 역시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그날은 웬일로 노을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처음부터 밤이 되어버린 것처럼 점점 흐려지다가 바로 어둠에 물드는 그런 하늘이다. 수아 늘 만났던 장소에서 바닥을 차며 기다렸다. 여기까지 오느라 무리했는지 가슴이 아팠다. 약을 먹지 않은 지 얼마나 된 걸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사람이 산에 들어갔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나랑은 경우가 다른 것 같은데. 이젠 상관없지. 오, 먼 곳에서 수아의 실루엣이 자그마하게 보였다.
평소라면 날 보자마자 깡충깡충 뛰어왔을 수아가 오늘만은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걸어왔다.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다는 듯이. 수아는 가까워질수록 점점 느려졌고 그리고 내 쪽에서 수아에게 다가가야 했다. 안녕 수아야. 안녕, 도련님.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내 얼굴만 부끄러미 가리는 수아. 억지로라도 말을 시키려다가 기침만 심하게 났다. 피맛이 날 때까지 기침을 하다가 다시 수아를 보고 웃어주었다. 병 심해졌어? 일주일이나 병원을 떠나 있었으니까. 게다가 요즘 계속 무리했고. 수아는 내 옆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계속 뭔가를 말하려다가 망설인다. 도련님아? 미안해, 좀 많이 아파서. 누가 빨리 이 고통을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수아가 오른손을 들었다. 가볍게 손가락만 펴서 내 뺨부터 목을 거쳐 아랫배까지 그어본다. 약속한 날이야. 알아. 다시 침묵하던 수아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뭔가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아의 눈이 조금 반짝거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왜? 무섭지 않아? 지금부터 도련님의 간을 먹을 건데. 이제 와서 무슨? 수아 얼굴만 바라봤다. 오히려 기뻐. 거짓말. 수아의 목소리가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차가웠다. 내가 뭐가 무섭냐? 실감이 없는 거야? 수아가 손톱 끝으로 내 몸에 살짝 긁어 상처를 냈다. 도련님은 지금부터 죽는 거란 말이야. 안다니까. 알긴 뭘 알아! 몸이 불닭에 내 동땡이 쳐졌다. 겉옷을 벗어던질 수아의 손이 내 목을 움켜쥐고 있다. 당장이라도 내려칠 것처럼 높이 뻗은 오른손 끝에서 날카로운 손톱이 보였다. 이걸 봐. 난 도련님을 홀려 간을 뽑아먹는 여우야. 무섭잖아? 증오스럽잖아? 반항해. 싫어. 비명을 질러. 싫다니까. 난 지금부터 도련님을 잡아먹을 거란 말이야! 아, 하나도 안 무섭다. 수아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진짜 대체 뭐야, 도련님은. 나같이 사람 하나 홀릴 줄 모르는 여우한테 무력하게 먹히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먹혀주려는 거다. 왜 이제 와서 먹기 싫어졌어? 수아가 날 내버려두고 일어났다. 누워있는 내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던 수아는 돌아서 버렸다. 수아야. 갈래.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람의 간을 먹고 싶지 않아. 이제 다시는 만날 일 없어. 수아야. 너 이제 말 잘하는구나. 말투도 상당히 자연스러워지고 행동거지도 사람에 가까워졌어.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수아가 뒤를 돌아봤다. 어깨를 덜덜 떨고 있다. 수아는 역시 대단한 아이다. 고작 일주일 만에 이렇게까지. 왜 그래? 수아가 다시 내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다. 도련님아, 왜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나 도련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신을 차렸을 땐 그냥 혼자 있었어.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우인걸. 나도 마찬가지야. 널 만나기 전에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었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병원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야. 하지만 이젠 수아의 몸을 살며시 감싸 안았다. 내가 떠난 내 인생에 더 이상 의미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울면서 안기려던 수아가 내 몸을 밀어냈다. 야, 도련님아. 응? 좋아해. 그러니까 도련님을 죽일 수 없어. 부탁이야. 울면서 고개를 푹 숙여버리는 수아. 그야말로 수아의 외모에 어울리는 어린아이다운 억지. 하지만
수아야, 도련님아, 제발. 세상이란 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등 뒤로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결국 왔냐? 뒤를 돌아봤다. 거대한 거미처럼 변해버린 저승사자의 검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의외로 놀라지는 않았다. 저승사자에게 미리 들었으니까. 수아가 날 잡아먹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승에 높으신 분들은 억지로 내 잔류 수명이란 걸 빼앗아갈 계획에 있으란다. 무슨 사정인지는 듣고 싶지도 않고.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 수아가 함께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미는 내게 가까이 다가온다. 거대한 거미가 말했다. 오늘은 이 장소에서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한다. 알아. 그건 저승의 높으신 분의 메시지냐? 도련님아! 등 뒤에서 수아가 달려오는 게 보였다. 거미가 다리를 들어 쾅 하고 바닥을 울린다. 몇 번이고 바닥에 나뒹구는 수아. 하지만 수아는 바닥을 기면서도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한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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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수아가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 바닥에 내리꽂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잠시 빛날 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누가 죽겠나? 땅이 흔들리는 와중에 내가 있는 곳으로 몸을 날리는 수아. 그리고 거미의 뾰족한 다리가 수아를 향해 휘둘러진다. 수아야! 수아는 달려들던 그 자세 그대로. 피가 튀었다. 저승사자가 수아를 감싸고 거미의 다리에 한쪽 눈을 베었다. 너 난 당신을 구할 수 없어. 구해선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미친듯이 날뛰는 수아를 저승사자가 바닥에 눌러 제압했다. 괴로운 표정이다. 양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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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만 되뇌이는 저승사자. 난 말없이 저승사자의 푸른 눈을 바라보다가 고마워. 수아를 지켜줘서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전했다. 거대한 거미의 다리가 내 바로 뒤에 있었다. 이것도 상처투성이의 수아가 처절한 비명을 내질렀다. 거미의 다리가 내 몸을 향해 휘둘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능하면 앞으로도 수아를 지켜주지 않을래? 거미의 거대한 다리가 내 몸을 꿰뚫었다. 시야가 온통 붉었다. 거미가 다리를 크게 휘두른 듯 내 몸은 휴지 조각처럼 공중으로 흩날린다. 멀리 튕겨져 나가는 동안에 잠시 내 인생을 되돌아봤다. 평생 동안 저승사자를 보며 병원에서 병원으로, 병실에서 병실로, 그리고 마지막에 수아를. 몸의 바닥에 쓰러진다. 주마등 치고는 참 짧다고 생각했다. 온통 붉은 시야 너머로 희미하게 수아의 얼굴이 보였다. 눈에 초점이 없다. 정신을 놓아버린 듯한 표정으로 찢겨져 버린 내 몸을 흔들고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젠 시간이 없다. 그래, 내 마음이 부서져 버린 지금이라면, 나쁜 생각, 수아가 바라지 않는다면 이렇게라도 어쩌면 나는 갈망해 왔던 건지도 모른다. 나는 간신히 수아의 눈을 똑바로 보고 도련, 수아의 여우귀를 내 입에 가까이 했다. 죽어가는 마당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나를 먹어. 그렇게 전했다.
수아의 송곳니가 가까워졌다. 천천히 눈을 떴다. 내 몸이 물렁물렁한 침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몸을 일으킨다. 투명한 벽 너머로 펼쳐진 맑은 수중. 그 신비로움에 대비되는 쓸데없이 생활감 충만한 공간. 미미르의 집? 오, 안 죽었네. 미미르가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내 옆으로 툭 하고 뛰어내리며 말했다. 죽었어. 아주 옛날에 말이지. 기억은 났고? 그래, 전직 저승사자 산칠령아. 왜 그렇게 작아졌냐? 내 평생을 지켜봐온 저승사자. 아니 이젠 저승사자 때려치우고 산신령이 되어버린 미미르가 호흡숨을 찼다.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소라를 지켜주기 위해. 이젠 저승사자가 아니게 되었음에도 그녀는 이곳에 있어주었다. 그래서 과거는 어느 정도 떠올랐는데 대체 어떻게 소아를 구하겠다는 거야? 서두르지 마. 아직 기다려야 하니까. 미미르가 발레 선수처럼 다리를 쭉쭉 뻗으며 몸을 풀었다. 지금 여기서 이것저것 확실히 해놓을 필요가 있어. 침대 위로 올라와 내 옆에서 뒹구는 미미르. 자, 생각해봐. 도령은 지금 죽었을까? 살았을까? 적어도 한 번은 죽었을 것 같은데. 거대 거미의 다리에 몸을 꿰뚫리고서 수아에게 먹혔다. 맞아. 아주 싹싹 발라먹혔지. 그럼 도령은 대체 왜 살아있을까? 그냥 말하자. 치, 미미르가 스르륵 하고 내 몸을 타고 올라와 내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때? 설명되긴 하네. 왼손에만 영역이 없었던 것도 포함해서 전부. 그런 몸이 되어버린 기분은? 최고야. 짜릿해. 변태 새끼. 난 말하네. 미미르가 발바닥으로 내 뺨을 문질러댔다. 그렇게 해서 몸은 복구했지만 역시 기억까지 복구하는 건 무리였던 거야. 뭐 만들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 육체에선 없어졌어도 영혼은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주마등을 보여주면 어떨까 했는데 진짜로 되네? 대충 질러본 거였어? 농담이야. 제대로 했어. 미미르의 발바닥이 자꾸 내 입을 향했기 때문에 미미르를 집어서 옆으로 굴려버렸다. 알겠어. 이제 내 얘기는 됐고. 그래서 수아는 어떻게 구할 건데? 미미르가 대굴대굴 굴러서 침대 밑으로 내려가더니 투명하고 을렁이는 종이 같은 것을 하나 꺼냈다. 이건 물메모지? 이게 여우 구출 작전의 시발점이야. 그 저승사자한테 고맙다고 해. 미미르가 물메모지를 툭 하고 던진다. 물메모지에는 꽤나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희미하게 기차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무슨 뜻이야? 뭐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차역의 저승길을 통해 여우를 연행하겠다는 거지. 저승길? 맞다. 모르겠구나. 미미르가 물메모지를 빙빙 돌리며 말했다. 저승으로 갈 수 있는 여우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 곳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 기차역도 그 중 하나야. 여긴 저승길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돌아가세요! 주마등을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어서! 거기 어딘지 알 것 같아. 그 저승사자가 억지를 부려서라도 그쪽 포인트로 유도하겠다는 뜻이지. 미미르의 말에 따르면 방대한 저승길에서 다른 누군가와 만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같은 입구에서 빠르게 들어갈 경우엔 앞서간 사람의 주마등을 따라가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입구를 미리 알지 못한다면 손쓸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미미르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린이도 물 메모지를 쓸 줄 알았던 거야? 몰라야 정상이지. 내가 만든 기술인데. 그 저승사자
물 메모지를 그대로 따라했어. 허접하긴 해도 한 번 보고 거기까지 따라하는 건 천부적인 재능이야. 육탄전이나 사내 정치가 딸린다고 말단으로 내쫓기엔 너무 아까운데. 오히려 그래서 쫓겨났을 수도 있겠다. 그놈들 하는 일이 언제나 그렇거든. 그리고 보면 아린에게 한번 보여줬다. 집에 아무도 없어졌을 때 수아 방울 뒤지라고 쓰여있는 물메모지를. 하지만 언제 설치한 거야? 중간에 걔 쓸데없이 울었지? 수아가 거미에게 끌려갈 때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던 아린. 설마 눈물이 섞여서 바닥에 떨어뜨려 놨더라고. 내 물에 다른 물이 섞이면 바로 눈치챌 테니까 그걸 노렸나 봐. 바보 같아 보였는데 사실 머리 좋은 거 아니야? 아린이가 그렇게까지? 그렇구나. 그럼 여우문으로. 여우문은 못 써. 왜? 여우가 끌려갔는데 여우문을 무슨 수로 써? 동력원이 여우라서 여우문이었어? 그럼 어떡해? 와, 진정해. 진정하기 얼어 죽을. 지금 당장이라도. 미미르가 내 얼굴에 아이언 클로즈를 걸었다. 자그마한 손으로. 지옥이 느껴지니? 기분 좋아. 아니, 아파. 진짜 아파. 그치? 미미르가 날 침대로 내던졌다. 재빠르게 불러서 일어났다. 그러면 기차역으로 갈 방법이 없잖아. 쉿! 미미르가 입술에 손가락을 얹었다. 고요해지는 호수안. 전에 왔을 때 주기적으로 들려오던 울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알겠어? 아니, 모르겠어. 그럼 몸으로 깨달아라! 미미르가 내 몸을 붙잡고 물렁한 벽 바깥에 호수로 몸을 날렸다. 차가운 물이 사정없이 내 얼굴을 때린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빌어먹은 표가 마침내 날 죽이려고. 거대한 파도가 몰아친다. 진선한 공기가 느껴졌다. 내 몸을 꽉 붙잡고서 마치 돌고래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수면 위로 아름답게 날아오른 미미르. 그리고 미미르가 뭔가의 위에 올라탔다. 내 몸째로 짝짝해. 잠시 후, 넌 극한의 고마움에 몸둘 바를 모르며 내 발을 핥게 될 것이다. 웃기지 마. 수아를 구하러 가야 할 시간에 넌 대체 무슨... 짓을 호수가 보였다. 마치 바다와 같이 넓고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해맑은 그런 호수가. 그 호수 위에는 끝없이 이어진 듯한 레일 하나가 깔려있고 나와 미미르는 그 레일을 달려나가는 기차 위에 있었다. 야, 어때? 그러니까 기차 레일 아래에 있던 그 거대한 호수가 우리 집에 있던 바로 그 호수란 거지. 거리는 좀 되지만 기차로 가면 금방이야. 새하얀 기차역에서 아린이는 분명 물속에서부터 하늘이 다르다고 했다. 미미르는 아린이와 함께 기차역을 통해서 여우문을 추적해 부수고 수아의 격에 안으로 진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차역으로 직접 갈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귀에 거슬리던 웅웅대는 소리는 기차가 지나가면서 호수물이 울리던 소리. 그러니까 즉 그 저승사자 아린이는 나랑 같이 여우의 결계 안으로 진입할 때 우리 집을 통과했던 걸 기억해뒀어. 그래서 그 순간 연행 방향을 기차역으로 틀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야. 수아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아니나. 미미르가 입에서 피를 살짝 토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관할 경계점을 오늘만 벌써 3번째 깨뜨려서 좀 많이 아파. 미미르가 터프하게 입가의 피를 닦아내며 말했다. 고맙지? 발을 핥아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기차 끄트머리에 걸터 앉은 미미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나저나 이해가 안 되네. 걔가 뭐 때문에 여우를 구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걸까? 빈말로라도 친하진 않았잖아? 그건 저승사자 일은 좋아하는 거니? 수영은 못해. 저 물에서부터 관할이 다른걸? 뭐 지금 일은 적성에 안 맞지만. 아린이는 저승사자로서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은 오히려 정반대. 높은 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있을 뿐. 신념 문제라는 거야? 보기랑은 다르게 강단 있는 놈이네. 응. 그리고 민미르는 아린이가 만든 물종이를 거꾸로 돌려 내게 보여주었다. 너무나도 황급히 써놓아 그냥은 알아보긴 힘들지만 분명 그렇게 쓰여 있었다. 친구, 아린아, 난 저승사자까지 꼬셨냐? 아주 마성의 도련님일세. 닥쳐! 새까만 밤하늘 아래로 수많은 배들이 쏟아지는 것만 같다. 거울 같은 호수가 그들을 그대로 반사해 마치 우주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준다. 그런 환상적인 풍경을 가르면서 기차가 내달린다. 30분 안에 도착할 거야. 마음의 준비나 하고 있어. 응? 일단 민미와 함께 가고 있지만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